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내용은 녹십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매수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 녹십자 역시 저도 충분히 기다릴 거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는데요. 당시 리포트 드렸을 때 가격이 10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제 그때 리포트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드렸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 그런데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십자의 기본 매출, 혈액제제 관련돼서는 독보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이 미국 내 출하가 되냐 안 되냐, FDA 승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죠. 그 가치를 두고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12월 한 24일쯤 예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추가 리포트를 드려보면 내년도 1월 13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제품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렇죠, 혈액제제가 상당히 쇼티지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다면, 또 제가 그때 리포트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체크할 때 2차 실증 검사 진행할 때 별 말이 없었다,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런 리포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우리 목표가 당시에도 14, 15만 원 1차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또 왜 14, 15 정도만 보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저도 매수하는 종목은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자, 종목 스터디가 아니라 여러분들 추가적인 리포트 드리고요. 좋은 결과 저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6개월 정도 기다릴 정도 수준이 되면, 6개월 기다려서 한 30% 정도 수익 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정도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다린 만큼 복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한다.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럴 때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역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걸 쌀 때 매수하는 거죠.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혈액제제 10%짜리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2차 때 대부분 그 시설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십자가 이번에도 실패하면 녹십자는 정말 나쁜 회사다, 정말 능력이 없는 회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되게 세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는 만약에 세 번째까지 실패한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은 전 다시는 안 살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경영진은 능력이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얼마나 멍청하면 그걸 세 번씩이나 해가지고 실패합니까? 그 정도면 임원이 거의 책임지고, 퇴직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몹시 앵그리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 혈액제제가 왜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공급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단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 단가가 지금 3배에서 5배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 부분도 영업이익 부분도 엄청나게 크게 상당히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FDA 승인이 나오면 그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난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거니까, 허가가 난다고 하면 그럼 당해년도 2024년도에 매출이 나오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녹십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런데요, 실질적인 이익과 매출은, 왜냐면 다시 또 그 공급 계약을 또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이야기 할 때 쉽게 말하면 보험사들하고 에이전트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혈액제제 공급하는 또 이렇게 판매 또 루트를 또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매출은 2024년도 하반기나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FDA 승인을 기다려서 그 주가의 반등 쭉 올라오는 거 한 14, 15만 원까지 줄이고 나서요.
분명히 한 6월달 이쯤 가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받지 않겠습니까? 왜?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폭은 분명히 다 던져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6월이나 뭐 7월, 8월 가는, 아니 9월장이 좀 보통 안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9월장쯤에 들어가는 거나 6월장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거 그날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30% 정도는 보고 6개월 정도 기다려주는 건 괜찮다 이런 표현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O 사업도 진출을 해서 막 가치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유바이오로직스 콜라라 백신 독점 공급 뭐 이런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콜라라 백신 CMO 계약도 체결했다 유바이오로직스하고 그래서 1,500만 도주 위탁 생산한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게 뭐 엄청난 매출이나 영업이 차지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여기에 나왔다고 건 오히려 여러분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어제 리포트 드렸죠. 자, 그거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또 오늘도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5%, 6%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매수 세력이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직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쪽에 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보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STO, 토큰 증권 뭐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쪽에 가 있는 동안 또 실적 나오는 것도 좋은 것들도 좋게 나올 겁니다. 확실하게 어쨌든 그 뭡니까 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추이 전망. 이거 요번 거는 좀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2024년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보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보다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다 기대감, FDA 승인 이슈까지 같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기엔 뭐 우리가 너무 재미없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전고점까지만 우리가 보고 가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도 뭐 빠지진 않아요. 2023년도 올해 자체가 매출도 가장 안 좋았고 영업이익도 별 볼 일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개선이 되고요. 2025년도부터는 좀 더 높은 성장성 그걸 선반영한다고 하면 뭐 조금 더 주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여름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타겟 프라이스 자체가 14, 15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시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뭐 해볼 만하니까. 제가 그때 이건 시니어들이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여가면서 딱 한 번의 팩트가 나오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쭉 올라가 버리고 그때 아주 간단하게 수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쉬운 트레이딩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매 방법이 뭐 좀 어려우면 사실 좀 답답하기도 하죠.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해볼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드리면 아주 간단하겠죠.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드렸던 날이 요 날이에요. 요 3일 중에 하나. 요까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11만 원은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럴 것 같아요. 아, 이거보다 더 예를 들면 아래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많지 않아. 더 내려가 봤자 뭐, 어떻습니까? 10만 원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 내려가긴 했었습니다. 이때 워낙 뭐 또 매크로 안 좋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제자리 잡아왔고요. 자, 222 동평선 아랫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고점 여기 이 자리까지 가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14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손을 좀 잘못 껐네요. 자, 그러면 저 자리까지 가는 거는 어떤 거다? 바로 FDA 승인. 아마 제가 볼 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가기 전에 거기까지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높게 보는 것 과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하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2월 달 중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높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안 가고 여기서 지지부진하다. 통상적으로 보면 222 이동평균선 이렇게 오면 지지부진하죠. 자, 그런 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가 14, 15 찍으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걸로. 자, 샀기 때문에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만약에 FDA 승인이 나오지 않아 실패했어라고 하면 그날 바로 팔아버리십시오. 그거 뭐 볼 거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준 건데.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는 발표 승인 전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 거냐를 생각해 보면 한 1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1만 원 정도 수준에 매수했으니까요. 10% 이상 수익은 보유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루 낙폭이 뭐 10% 정도 이상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얼른 팔아버리시고 다음번을 계약하는 거 상당히 좋고 영원히 녹십자는 보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또 훨씬 더 높은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시나리오를 좀 그려놓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12만 5천 원까지는 제가 볼 때 12월 중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15, 16 이렇게까지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뉴스가 상당히 속도가 빨리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때는 상당히 좋은 예를 든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나 더 있잖아요. 금리에 관련된 시그널도 상당히 좋다라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리포트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투자할 때 좋은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머니케어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 좀 제발 구독 좀 누르세요. 감사합니다.